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으로 출발한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일본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 핵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해서 그 결과가 주목되는데요.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 모시고 앞으로의 일들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근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뭐 국회를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또 지금 G20를 비롯해서 남북 중미 정상들이 활발하게 접촉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하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국회 얘기해 주셨으니까 국회 상황 좀 더 보시면 당대표 시절에 추다르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네, 네. 굉장히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네. 나경원 원내대표 지금 보면 약간은 당내에서 좀 리더십이 흔들린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나 네.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주신다면.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요. 예.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요. 정치가 어려울 때는 오히려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이 변덕을 부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이제 처음에는 의아한 사람들도 예. 당내에서 나중에 시간을 가지고 나면 이제 이해를 해주는 저 사람 원래 저런 거죠. 사람이다. 네네. 근데 지금 그 여야 간에 예. 네. 충분히 그동안 팽팽하게 이게 줄다리기를 하다가 예. 마침내 이제 합의를 이뤄냈어요. 예. 네, 국민이 막 박수 치고 있는데 그랬죠. 몇 시간 만에 번복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뭐 예를 들면 노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덕경에서 정치를 함에 있어서는 작은 생선을 삶는 것처럼 해라. 작은 생선을 삶는 것처럼. 생선이 익지도 않았는데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부서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정치라는 건 그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지 자주 이렇게 뚜껑 열어보고 뒤집고 번복하고 이렇게 하면 삼겹살 구울 때도 그런데. 정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 예.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좀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번복한 건 좀 잘못됐다라고 네, 보시는 네, 건데 네. 안팎으로 지금 어쨌든 코너에 몰렸습니다. 네. 상황이 이러면 당대표가 나서서 좀 뭔가 중재를 하거나 이런 걸 보통 한다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은 당 대표마저도 예. 그 합의가 잘못됐다 질타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당내 갇혀 있는 거죠. 국민에게 예. 피로감을 더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당 대표의 역할은 정책과 예. 선거를 책임지고요. 네. 그다음에 원내대표는 입법과 예산을 담당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정책과 선거에 좋은 결과가 있으려면 평소에 예. 이 입법과 이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원내대표는 하나의 수단을 구현하는 것이고 예. 당대표는 큰 목표를 갖고 있는 거잖아. 네. 예. 선거의 승리, 정책의 이 관철 이런 거는. 그러면 이제 그런 결과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원내가 하나의 도구이고 수단인 건데 그 도구와 수단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뜻대로 이게 성과를 내게 하려면은 긴밀하게 소통을 교감이 해주고 있어야 해야 되겠네요. 되는데 예. 다 합의해온 걸 가지고 이게 깨버리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이제 저 같으면 예. 매주 아니면 수시로 뭐 아침에 최고회의 또는 오후에 정책의총 이런 거 이외에도 대외비로 전략을 네. 상의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매주 월요일 날 고위 전략회의를 당대표가 직접 열어서 예. 원내 전략까지 포함한 당 전략을 논의를 해요. 예. 또 수시로 이렇게 뭐 번개 모임을 자주 열어가지고 그런 전략을 조율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대외적으로 어떤 뭐 서명을 한 결과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번복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보완하고, 것인가 라는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지. 당대표가. 네, 예. 이렇게 뭐 번복을 시키고 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생각을 해요. 문득 드는 생각이요. 네. 혹시 추 네. 대표께서 제가 대표가 입에 붙네요. 자꾸 추 의원께서 네.
그래도 대표 시절에 네. 원내대표와 뭔가 좀 뜻이 뭐 늘 잘 맞을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사람이. 네. 좀 안 맞는 경우가 생겼을 때 그걸 좀 풀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여러 차례 있죠. 예.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저는 아직 합의가 할 때가 안 됐다. 예, 좀 더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 긴장감을 조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원내 협상에서는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당 대표와 당의 전략이 관철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강박을 하는 것보다는 예. 오히려 그 다음 단계를 그러면 어떻게 유리한 아. 형국으로 끌고 가서 전국적으로는 민심에 그 부합하고 민심을 얻는 것이니까 민심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게 목표이니까 그런 보완책을 이제 논의를 하는 거죠. 목표가 같아야겠네요. 그럼.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표님이 열린 우리당 이후부터 네, 해서 네. 유일하게 임기 2년을 다 채우고 내려오신 대표시니까 좀 네. 지금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관계에 좀 조언을 해주실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까요? 두 분 사이에 사실은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 같아요. 네. 협력을 해야 되는데. 네, 협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작은 울타리 안에서 예. 이게 극단적인 지지 세력을 놓고 정치 자산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더 독해지고 더 강성 발언을 쏟아내는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시야가 더 좁아지는 것이고 코너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이렇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외통이시고 워낙 네. 뭐 이 외교 방면에서는 저희가 여쭈고 싶은 게 많은데 네. 네. 한일 관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오사카 도착을 했습니다. 네, 네, 저는요, 일본이 호스트잖아요. 네, 그러면 주인이고 손님을 부르고 네. 뭐 좋든 안 좋든 손님 부르면 일단 만나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일본은 자꾸 일정 뭐 다 찼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민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일본의 입장은 지금 7월 21일 날인가요? 22일인가? 그 참의원 선거를 대선거 앞두고 있죠. 있어요. 예. 네, 근데 그건 아베 정권에 대단히 중요한 선거이고 때문에 하나의 그 지지 세력 결집에는 만약에 우리의 무슨 어제 특정 정당 야당 그러면 막 그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예. 또 반 집권당에 대해서 막 종북 딱지를 막 붙이고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막 예. 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혐한이 일본 내에 하나의 정치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치 국면을 국내 정치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과장되고 왜곡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을 리는 없어요. 네. 그래서 네. 뭐 굳이 우리가 뭐 안 만났다고 그걸 뭐 질타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섭섭할 때라는 필요 거죠. 없는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 한일 관계가 역대 뭐 최악이다라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네.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그럼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정치 집단이 그렇게 이용하는 것 뿐이죠. 네, 오히려 이 민간 교류는 그 지난 그 11월 이후에 대체로 한 40% 이상 예.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한국에 있었잖아요. 예. 네, 그 사기업이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혐한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으로 관광 오는 게 굉장히 높아졌고요. 예를 들어 그렇게 막 혐한이 있다라고 정치적으로 과잉되고 과장된 보도가 있을 때도 예. 네. 그 BTS가 2월에 예. 19년 2월 올 2월에 공연을 했을 때는 네. 그 티켓이 줄이 전부 뭐, 완판이 다 됐고요. 또 일본은 특이하게도 영화관 수백 개에서 예. 그 딜레이 뷰잉 해가지고 공연 실황을 녹화를 중계로 해뒀다가 해주는구나. 영화관에서 그걸 티켓을 발매하고 아주 관람을 하는 그런 대단하네요. 풍습이 있어요. 네. 그것도 완판이 됐다는 거예요. 200여 개 영화관에서 그런 정도로 한국 문화, 가요 뭐 이런 거에 대한 일본의 호응은 굉장히 높고 두터워요. 그 팬층이. 예. 네, 그래서 오히려 그 민간 쪽에서의 이 한일 관계는 굉장히 우호적이고 우리의 신세대도 뭐 일본 가서 뭐 일반 잘 안 알려진 곳까지 여행 많이 가요. 여행 그렇죠. 가서 예. 일본의 음식 문화 또 역사 자원 이런 걸 즐기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너무 과잉되고 과장돼 있다 하는 것이고요.
일본 정치는 그렇게 막 그 아베 정권에 대해서 왜 한국과 친하게 안 지내느냐고 막 질타하지 않아요. 파탄났다 막 그 비난하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유달리 그런 우리 거구나. 한국의 예. 야당에서만 막 그 대통령 책임인 것처럼 외교 관계가 파탄난 것처럼 막 너무나 이렇게 과장시키고 그러는 것도 국익에 결코 도움이 아닌 거죠. 네. 말씀 들어보니까 네. 머리로는 사실 이해가 좀 잘 네. 되는데 네. 가슴 한켠에서는 네.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도 있고 네. 특히 위안부 합의 문제도 네. 있고 일본의 사과도 없고 네. 뭐 진정성 있는 뭐 이야기들도 없고 조금 내심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분들 아마 많으실 텐데 네. 앞으로 관계를 어떻게 좀 끌고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런 민감한 이슈에 있어서. 과거사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김대중 대통령, 오부치 수상과의 사이에 예. 두 분이 이제 합의를 했어요. 과거에 대해서는 공동 연구를 하자. 예. 근데 미래 관계는 우호적으로 가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는 최초의 일본 측의 가해자로서의 잘못이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자꾸 우리는 상기시켜 가면서 우리 입장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렇게 따로따로 예, 섞이지 않도록 예. 우리가 뭐 감정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있어서는 있었던 일에 대해서 명백하게 예. 또 사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또 드러내놓고 사죄하고 이걸 요구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리가 상황 관리를 잘하는 이런 일관된 입장은 국제사회에도 계속 알리고 특히 한미일 공조가 때로는 중요하기 때문에 예. 미국에도 우리의 입장을 잘 알리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의원님 전에 네, 소녀상 언제 철거하냐고 기자가 묻는 질문에 네, 엄청 네. 사이다 발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네. 비판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냉정하게 네. 상황을 좀 보고 있다는 생각이 네, 들었고요. 네. 네. 또 최근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일상을 담은 네. 다큐멘터리 영화를 또 단체로 네, 네. 관람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언제 네. 보신 건가요? 지난주에 봤는데요. 애움길이라고. 애움길. 네, 이제 그 위안부 생존 피해자들이 4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그 애움길은 다큐멘터리인데 지금 작고하신 분들의 육성이 생생히 담겨져 있고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 다음 분들이 우리 친구였는데 함께 못했던 그 역할을 내가 하마 용기를 내주시고 그리고 막 국제사회와 이 인권 침해 사실에 대해서 알리고 연대하기 위해서 노구에도 불구하고 독일, 뭐 유럽 여러 나라, 뭐 미국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네.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분들이 살았던 시대의 육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걸 보면 저절로 그냥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막 일상을 네. 담고 있어서 조금 재밌기도 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들 되게 네. 귀여우시고. 네, 그냥 한 사람으로서 그분들 일상을 고스란히 엿보면서 예. 감성적이고 또 이게 미술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막 장난기도 있으시고 예. 네. 저는 사실 이 네.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된 영화를 다 봤는데 네. 부끄럽게도 제가 이 영화는 제가 아직 사실 잘 알지도 못했고요. 네. 예, 이게 이 정도면 대중들에게 사실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다큐멘터리 중에서는 저는 아마 박물관에 남을 소중한 역사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좀 네. 강제적으로라도 스크린에 좀 상영을 했으면 하는 건 너무 좀 욕심이겠죠, 이런 거. 아마 이제 영화의 그 상업성 때문에 예. 뭐 이 상시적으로 상영하는 영화관을 찾기가 아마 쉽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가 이런 약간 이 공적인 그런 그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예. 네. 상업성과는 별개로 좀 그럼요. 꾸준히 상영하는 그런 상영관이 좀 정말 의미가 있었으면 있는 좋겠어요. 부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고 관심 갖고 또 많은 분들 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영화 애움길이었고요. 이제 정상회담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G20이 끝나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사실 저희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깜짝 만남을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네. 이건 불발된 것 같고 네.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만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네.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집니다. 좀 예상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다른 방식으로 만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뭐 저는 이제 지난번 DMZ를 트럼프 대통령께서 가시려고 하다가 날씨 탓으로 못 갔기 안개가 때문에 많아서. 예. 네. 아마 이번에 이제 가시게 된다면 그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걸 잘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평양에서 예. 남북 두 정상이 만나서 중요한 군사 합의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서 군사 긴장이 많이 해소돼 있고 특히 그 지뢰를 철거했다거나 예. 뭐 초소를 철거했다거나 이런 평화적인 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었다. 이렇게 네. 좀 칭찬도 뭐 그 현장에서 해주고. 좋네요. 네. 아주. 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속도감 있게 간다면은 이게 바로 단계적이고 병행적인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서 안전 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네. 더 많이 장사정포도 많이 뭐 서해 같은 경우에 밀집돼 있고 이런 설명을 해드리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거다. 저거 다 없앨 수 있다. 네. 그래서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차근히 설명해주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그 현장에서 군사 긴장이 높아졌을 때와 네. 또 본인이 그 싱가포르 합의 이후에 한 것들이 한반도에서 이렇게 눈으로 볼 때 군사 긴장이 이렇게 해소가 돼가고 있는 걸 보면서 네. 내 임기 내에 이거 꼭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평화의 아. 상징이니까 여기서 내가 뭔가 역사에 족적을 남기고 싶다 이런 결심이 생기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한 외교 같아요. 파주 때 가서 봤었으면 네, 이번에 가서 보면 확실하게 차이를 좀 느낄 텐데 맞아요. 아쉽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요. 영변 핵시설이 완전 폐기에 들어가면 사실상 비핵화 단계에 접어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영변 플러스 알파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네. 하노이 회담도 잘 안 됐다 네, 우리가 네. 이렇게 알고 있고 네, 네. 미국도 그렇게 생각하는 네, 걸로 네, 알고 네. 있습니다. 네. 약간 미국과 좀 결이 다른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결이 다르다기보다 예. 이제 하노이 회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 측이 조금 태도가 많이 경직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 미국도 북한이 어떤 체제에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회담에 임하는지 그 협상 태도, 예. 북한의 체제의 속성, 한계 이런 걸 이해를 했어요. 하노이 회담 이후에. 예를 들면 실무자들이 협상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의 개념이나 이런 걸 물어보면 비핵화 이 세 글자는 지도자한테 물어보라. 지도자만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큰 정치 영역인 거고 실무자가 감히 언급할 수 없는 거다. 예. 이렇게 실무 협상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탑다운 방식이 아주 유효하면서도 네.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도 실무적으로 있겠는데요?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예. 미국 입장에서는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접점이 이제 찾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그 G20 이후에는 예. 서로 간의 입장을 좀 이렇게 좁힐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그것을 미리 암시한 것이 지난주에 어틀랜틱 카운슬에서 예. 스티브 비건이 아주 중요한 연설을 했어요. 네. 내용은 종전과 거의 유사해요. 예. 특이한 점은 거기서 협상의 유연성을 언급했어요. 좀 더 예. 유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북한에 대한 요구 사항이기도 하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탑다운 방식이지만 그게 좀 이해를 하려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도 이해될 수 반갑네요. 있죠. 네. 그래야 우리도 중재할 공간이 좀 생기는 예.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전 보장이 필요하다는 걸 언급하면서도 네. 그것에 좀 더 광범위한 논제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안보 그러면 이 총칼 무기만 생각하는데 현재의 안보라는 건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무슨 인간 안보 또는 뭐 이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부터의 안보 예. 이런 걸 다 포함하는 시큐리티의 광범위한 개념이 있잖아요. 예. 제재를 최대한 유지하고 있으면서 안보를 언급한다 그러면 그럼 북한의 식량난, 식량 안보 그런 건 관심이 없느냐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안보에 대한 좀 광범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더 개입해서 그 식량 안보를 위해서는 남북이 접촉을 해야 되고 어떤 농업 협력을 해야 되고 좀 제재를 좀 풀어주라. 그럼 예. 우리 공간이 좀 생기겠죠. 그래서 좀 의미 있는 그런 실무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네, 국회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